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5월의 첫 번째 금요일인데요. 오늘 이 시간 또 여러분의 성공투자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오비스트의 조민기 소장 함께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자,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기 전에 앞서서 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소장님과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책들이 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아파트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투자처로 많은 분들에게 좀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현재 이 부동산 시장의 상황 그리고 향후 시장의 전망까지 소장님께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현재 이슈라고 하면은 가장 큰 이슈가 이 정부의 이 세금 정책이 아닐까라고 싶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이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기존의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상당히 고민에 좀 빠져 있는 내용,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 2008년 지금 세금 정책이 많이 증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과연 지금 서울권 아파트 이 투자해도 될까라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바뀌어지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금 요번 4월 1일이죠. 지난달이 되겠습니다만 이 4월 1일 이후부터 현재 다주택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10%, 양도소득세의 10%를 중과를 하겠다라는 컨셉이고요. 3주택도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기본세율의 20%를 지금 중과를 하겠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에 과연 주택이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세부담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과연 세금을 왜 낼까라는 부분에서는 이익이 났기 때문에, 이 소득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충분히 중과에 대한 부분은 좀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익, 초과 수익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는요. 현재 지금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좀 핫 이슈가 됐던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벌써 법정 다툼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 재건축을 앞으로 또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이런 또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 강화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라는 이 불확실성을 더 오히려 부추겨 놓은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론에 조금 밀려서 두 가지 소방도로라든가 주차장 민원을 좀 해당이 돼 있는 데에는 재건축 조금 더 완화하겠다. 이런 정책 지금 현재 내놓은 상태고요. 정비사업 부분에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이런 쪽에 재당첨을 일단 제한을 했다. 이 투기과열지구가요. 서울 25개 구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권의 아파트, 특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부분은 일단 2개 이상, 5년 내에 2개 이상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당연히 있는 부분이 생겼고요. 거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 당연히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분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자, 이게 지금 주택입니다. 우리가 상업용 토지 시장이 있습니다만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아무래도 세금을 절세하는, 그래서 정부에서 절세 혜택을 주는 방법을 이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지금 유인을 하고 있는데, 자, 그 부분을 보시면 취득세 당연히 면제라고는 합니다만 이 조건이 좀 있습니다. 신규 분양과 60제곱미터 소형 주택에만 해당이 되고요. 자,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채 이상,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임대 같은 경우에 50%만, 그리고 85제곱미터는 25%만. 이것도 면제가 아니고요. 감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결과적으로 2채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지만이 이런 부분이 혜택이 되고요. 자, 또 양도소득세인데, 자, 이게 3월 말까지만 하면요. 이게 5년 임대 정도,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기 임대사업자와 이 장기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3월 말로 종료가 되면서 4월 1일부터 뭐로 바뀌었냐면, 전부 이제는 8년 임대, 그러면 준공공 임대사업자로 좀 중장기적으로 갔다라는 컨셉이고, 결과적으로 종합부동산세도 동일하게 8년 준공공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측면이 되고요. 자, 건강보험료 요 부분은요.
실제 건강보험료를 다 감면해 주는 게 아니고요. 매년 건강보험료 인상분이라고 있는데 인상분에 대한만 감면해 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네 번째. 지금 이게 이제 요번 연도 지나서 내년부터 적용이 되는 부분이 뭐냐? 바로 보유세인데, 자, 금년도 2018년도 공시지가 지금 아마 집에 계신 분들은 다 그 등록돼 있는 부분을 공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가 상승이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종합부동산세에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세율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 결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증세 기준으로 세금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과연 이거 지금 투자해도 될까라는 고민들 생기시는데, 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투자하셔도 되는데 단 옥석 가리기만 하시자 이거죠. 자, 올라가고 상승할 수 있는 지역 별도로 있고요. 그대로 보합과 하락하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자, 이거 선별하시면서 투자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세금 감면이 문제가 아니라요. 소득은 소득대로 가시면서 충분히 이 세금에 대한 정책 피해가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 오늘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좀 궁금한 내용 더 있으시면 한번 뭐 전화를 통해서 저희한테 또 상담을 요청하시면 성실하게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